네, 안녕하세요. 인상TV입니다. 어제 전화 한 통화를 또 다시 받았는데요.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경상북도 칠곡에 사시는 의뢰인이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방송을 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는 많이 인지를 하시고요. 토지를 사전에 매입하거나 또는 개발 행위를 하기 전에 개발 부담금이 나온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개발 부담금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시청으로부터 예정 통지서를 받았을 적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또는 개발 부담금의 부과 내역이 합당한지 또는 적정선에서 부담금이 부과됐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면서도 또 이 과정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어제 전화 오신 칠고 계신 분도 임야에 한 3,000평 정도의 임야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개발 행위를 했고요. 아직까지 준공검사나 인허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 개발 부담금이 어떻게 나올까 한 그러한 궁금증 때문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개발 부담금이 어떤 일정한 면적에 의해서 토지가 변경이 되고 그 변경된 토지 지목의 내용에 따라서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발 부담금은 개발행위 인허가가 준공검사 끝난 이후에 3개월에서 5년 이내에 개발 부담금이 부과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개발 부담금은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사전 예정 통지서를 받음으로써 개발 부담금의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준공이나 어떤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 부담금이 얼마가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물론 대략적으로는 알 수는 있겠죠. 대략적으로 개시 시점에 내가 매입한 가격이 얼마고 현재 지금 내 주변에 있는 토지들의 어떤 보편적인 일반적인 매매 사례나 가격을 보면은 그 차액과 더불어서 개발 비용이라든지 기타 소요된 비용들을 뺀 내용을 보면은 대략적으로는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개발 부담금이 얼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정 통지서를 통해서,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예정 통지서를 통해서 고지전 심사를 받은 후에 내 개발 부담금이 내가 납부해야 될 부담금이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칠곡에 계신 분 같이 이런 경우는 이분은 어떤 것부터 출발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준공검사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준공검사를 난 이후에 2개월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 내역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되겠죠. 자, 이 개발비용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또 과태료가 또 한 200만 원 정도 부과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이런 개발비용 산출 내역서를 통해서 이제 시청으로부터 개발 예정 부담금 예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자, 이 개발 부담금 예정 통지서를 받게 되면 그 내용의 목록들이 나오고 개발 비용 부담금의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럼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이의제기를 통하거나 아니면 고지전 심사 청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덜 제시했던 빠뜨렸던 여러 가지 비용 서류처를 기타 자료들을 다시 제출하면서 최종적인 통지서를 바꾸면서 개발 부담금 내용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개시 시점의 지가는 매입 가격을 중심으로 제출하면 합니다. 만약에 일정한 매입할 수 있다는 그런 증빙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당시에 공시지가로 개발 부담금이 개시 시점이 산출이 되겠죠. 그리고 종료 시점 지가는 감정평가 이인에 의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출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들은 많은 분들이 개시 시점 지가가 공시지가라고 될 거라는 생각과 또 종료 시점의 지가가 공시지가 개념으로 산출될 거라는 잘못된 오류를 갖게 되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료 시점의 지가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감정평가 가액에 의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가 제대로 주변 시세와 대비했을 때 제대로 됐는지
너무 과하게 부풀려 됐는지를 반드시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자, 이 감정평가서는 정보공개 요청이라든지를 통해 가지고 획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악을 하시고 그 파악한 내용이 올바로 됐다고 보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데요. 우리가 통상 개발부담금이 너무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 내가 제시한 내용들이 불합리하게 제출이 되거나 또는 적용되지 않았다 하면은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개발부담금 청구 취소 소수 행정심판을 통해서 또는 감액심판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감액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 전에는 예정통지서를 받은 다음에 고지전 심사 청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매입 가격의 어떤 자료라든지 또는 기타 제출된 반영이 되지 않은 그다음 부대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들, 개발 산출 내용에 들어가지 못했던 비용들을 제출하면서 감액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부담금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그것이 산출되는 내용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거기에 대응할 것인가에서 명확히 좀 알고 계셔야 개발 부담금 산출 내역에 대해서 차후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고요. 또 그 내용을 내가 감액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개발 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개발 행위 목적에 부합하게 개발 부담금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토지 매입 구입부터 사전에 준비를 하시면은 매입 가격을 좀 더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개발 행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대 비용 자료들을 명확하게 준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 또 중요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 부담금이 지금 전국적으로 과거에는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시청으로부터 도청으로부터 또는 관공서로부터 해당군청으로부터 개발 부담금을 받고 통지서를 분할은 내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정확히 알면 내 권리를 찾을 수가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행정관청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내가 잘 알으면 아는 만큼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내 비용을, 내 재산적인 가치를 더 세이브한다 그럴까? 아니면은 그것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는 좀 법령도 좀 찾아보시고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를 좀 찾아보시고 개발 부담금의 대상, 면적, 그다음 진행 과정, 그다음에 감액되는 어떤 심판의 과정들 이런 걸 좀 찾아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전문가 자격사입니다. 따라서 주변의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내용을 보시면 뭐 전화 상담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변에 직접 행정사들을 찾아가서 의논하시고 상담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 전화를 받은 7곡의 의뢰하신 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다른 분들도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치고 계신 분은 준공검사 떨어진 이후부터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행정관청을 통해서 개발 부담금의 내용을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또 유튜브 질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